자,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확률에서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되는 거 얘기부터 볼게요. 먼저 용어들부터 정리를 해보자. 자, 시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시행. 시행이라는 거는 해보는 거죠. 어떤 일을 해보는 거. 트라이얼, 시도. 자, 시도해보는 거. 이게 시행이에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다고 하면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을 했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자, 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건이라는 거는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사건 이퀄 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해보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여기서 뭐 홀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건, 그러면 이 사건이란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홀수, 자,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경우들은 1, 3, 5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주사위 던졌을 때 그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경우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만들어줬을 때 이 집합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사건이라고 하면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표본공간, 전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표본공간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가능한 전체 경우들을 모아놓은 집합. 전사건이라는 것도 전체 집합.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전체 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표본공간하고 전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전사건, 보통 S라고 많이 쓰는데 전사건은, 표본공간은 1, 2, 3, 4, 5, 6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모아놓은 집합. 이게 표본공간 전사건이라고 하고요. 자, 근원사건은 원소가 한 개짜리 사건이에요. 그래서 1이 나오는 사건, 이런 게 근원사건이에요. 1이 나오는 사건은 원소를 1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겠죠. 2가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던질 때 2가 나오는 사건은 이제 이것도 원소를 2만 원소로 갖는 집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가 한 개짜리 사건을 이제 기본 단위가 된다 해서 근원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야. 자,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던지기에서 뭐가 날까? 뭐 10 이상의 수가 나오는 사건. 자, 근데 주사위를 던져봤을 때 10 이상이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라는 게 경우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그랬는데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원소가 없는 집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 지금 이 사건은 10 이상의 수가 나오는 사건은 이제 공사건이 되는 겁니다. 공집합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에서 이제 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 이 사건을 집합으로 정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시면요. 확률에서 나오는 성질들은 다 집합에서 나오는 성질들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거의 집합하고 성질이 똑같다. 이렇게 확률의 성질은 집합의 성질하고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용어를 좀 봤습니다. 시행이란 용어랑 사건이란 용어 봤고요. 자, 사건의 종류들을 좀 볼게요. 사건에는 자,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사건을 그냥 집합으로 바꿔치기해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합사건이라고 하면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그러니까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A 합집합 B 합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A 그리고 B 하면 이거는 이제 곱사건,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그 다음 배반사건이라는 용어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즉 교집합이
없을 때, 이것일 때 우리가 A와 B는 서로 배반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배반이라는 거는 겹치는 게 없다. 그래서 A와 B는 서로가 어떤 관계냐면 배반 사건 관계예요. 배반 사건 관계. 그래서 배반이란 교집합이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여사건은 여집합이에요. 여집합. 그래서 A가 아닌 경우들을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주사위 던지기에서 A라는 사건이 홀수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A 여집합은 A 여사건은 A라는 사건의 여사건은 여집합이니까 2, 4,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이퀄 집합 머릿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설명들이 다 이제 맞아 떨어지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랑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나온 용어들을 바탕으로 확률이 뭔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확률이란 그냥 쉽게 이거야.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나는 모든 경우의 수. 이 두 경우의 수의 비율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A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자, 전 사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1, 2, 3, 4, 5, 6이죠. 그래서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해라 하면은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 다음 그 A 사건의 원소 개수가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6분의 3,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보면 우리 A라는 사건은 A라는 집합은 이 전체 집합, S집합의 부분 집합이거든. 그래서 NA라는 건 아무리 커져도 전 사건의 경우의 수,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보다 A의 원소의 개수가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는 0개 이상이겠죠. 제일 작아봤자 원소가 없다까지밖에 안 줄어들 테니까 마이너스 개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양변을 전체 경우의 수,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사건의 경우의 수가 바로 A 사건의 확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확률은 항상 0 이상 1 이하여야 돼. 확률이 음수가 되거나 1보다 큰 확률이 나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확률이 1이라는 거는 100% 일어난다는 말이거든? 그럼 끝이지. 120% 일어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20% 일어나는 게 무슨 말이야. 100%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확률은 항상 1에서 0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능 문제 풀 때,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쓰는 건 다 이거죠. 요게 다죠. 수학적 확률. 근데 이제 뭐, 그 외에 또 다른 확률들도 또 정의를 내릴 수 있어.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하고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수능에서 거의 이 개념을 쓰는 문제는 거의 안 만날 거야. 근데 그냥 거의 위에 수학적 확률의 정의랑 거의 비슷하거든. 그래서 한번 보시면 통계적 확률이란 시도한 횟수분의 그 시도한 횟수 n번 그때 일어난 횟수 r번 이 비율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번 던졌어. 던졌는데 1이 뭐 3번 나왔어. 10번 던지고 중에 1이 3번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던지다 보면. 그럼 그랬을 때 자, 통계적 확률로 1이라는 주사위 던질 때 1이 나올 확률, 1이 나오는 사건, 1이 나오는 사건 이거의 확률을 구하면 통계적 확률로 구하면 10분의 3이에요. 자, 근데 이건 이제 통계적 확률이야. 통계적으로 직접 해보는 거죠. 직접 해보고 그때 일어난 횟수를 따지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수학적 확률에서 1이 나온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거는 전체 경우에서 6분의 1이 나온 건 한 가지죠. 6분의 1이 이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은 같지 않죠? 뭐 같을 수도 있고 지금은 같지 않죠. 자,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하고 꼭 같을 필요는 없는데 자, 우리가 시행 횟수를 무지하게 많이 늘리면
그러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엄청나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극한을 취해버리면, 시행하는 횟수를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같아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선생님이 주사위를 10번 정도밖에 안 던졌으니까 지금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이 똑같지 않게 나올 수 있었거든? 근데 이거를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6,000번 정도 던졌다. 이렇게. 그럼 대략 거의 1,000번 정도. 물론 꼭 1,000번이 나오진 않겠죠. 뭐 한 900 몇 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1,000번보다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얼추 비율이 통계적 확률 시도하면서 이렇게, 이거 6,000 정도 되게 크게 나오면 거의 얼추 6분의 1에 가깝게 나올 거란 말이죠. 뭐 1,001번 나왔다고 해도 거의, 만약에 6,000번 던지고 이제 1,001번이 1,001이 났다 그러면 어차피 그래도 거의 6분의 1에 가깝잖아. 그래서 이렇게 시도하는 횟수를 크게 만들어줄수록 실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거의 비슷해지고, 여기서 이 시행한 횟수를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그러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같아집니다. 자, 그냥 개념이 그렇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거 통계적 확률은 뭐 문제 나올 일이 없어요. 너무 이게 그냥 진짜 시도한 횟수, 그다음에 일어난 횟수 직접 세는 수밖에 없잖아. 이 확률을 구하려면.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이걸 문제를 내겠어? 안 내겠죠. 거의 안 나오는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하학적 확률은 말 그대로 기하. 기하가 뭐야? 도형과 관련된 얘기죠. 도형과 관련돼서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냥 여기 결론 봐봐. 전체 전체 넓이 중에 전체 넓이 분의 어떤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 특정 넓이, 혹은 전체 길이분의 특정 길이, 혹은 전체 부피분의 특정 부분의 부피, 이렇게 전체 중에 얼마라는 식으로 확률을 구하는데, 경우의 수, 원래 확률, 수학 확률은 그걸 경우의 수 갖고 있었죠. 근데 그걸 꼭 경우의 수로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그 도형에서 길이나 넓이나 부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 중에 특정 부분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해도 된다라는 게 이제 기하학적 확률인 거죠. 자, 요게 이제 확률의 정의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확률은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인데,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수학적 확률일 거야. 자, 그럼 수학적 확률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다시 확률은 0 이상 1 이하여야 하고요. 아까 얘기해줬죠. 확률은 아무리 커져도 1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전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는 당연히 1이겠죠. 전 사건이 일어난 확률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은 1이죠.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은 100% 1. 그 다음 주사위 던졌을 때 이제 공사건의 확률은 주사위 던졌을 때 10 이상이 나올 확률은 없죠. 10 이상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주사위 던졌을 때 그런 경우는 0. 그래서 공사건 확률은 무조건 0, 전사건 확률은 무조건 1 이렇게 성질을 얘기할 수 있어요.